일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대다수가 핵심을 비켜간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어젯밤 도착한 18건의 자료는 엄밀히 말해서 추가 제출 자료가 아닙니다. 기존에 너무나도 부실하게 제출됐던 자료에 대해 그에 따른 부속 별첨 자료를 뒤늦게 보완해 일부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더구나 어젯밤 저녁 8시에 하드카피로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녁 8시에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를 검토하여 다음날 아침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실질적인 검증을 전제로 한 제출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후보자는 제기된 이런 수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생각도 없이 개인정보 동의 등의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문회 자료를 내지 않고 오늘 하루만 버티자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후보자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의 적극적인 중지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실체 없는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이 20년간 정치 같이 하신 분이에요. 네, 차규현 의원님. 차규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차규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네, 조국혁신당 자, 차규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겠어요? 정태호 간사님,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시겠냐고. 아, 후보자 놓고 얘기할 시간 있을 거예요. 자, 자, 그 차규현 의원님 먼저 네네. 말씀하시고. 예. 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위원회에 대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후보자께서 보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였다 생각합니다. 비록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그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 생각하고요.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긴 하십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좀 더 후보자를 좀 설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저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언론 보도 등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후보자의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질, 능력, 여러 가지 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자녀 관련한 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제설기 부모라는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에 눈이 갑자기 내렸을 때 안전하게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끔 제설기가 먼저 앞으로 가서 눈을 다 치워주는 거죠. 재산 정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과정 그때마다 그런 역할을 한 제설기 부모라는 용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자,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재산을 정식하는 데 큰 조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모 정권사 발행업에 동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의 이러한 투자가 자신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일종의 부모 찬스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본인과 가족들의 정권사 계좌 거래 내용 및 컨설팅 계약 내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본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자료는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녀와 관련해서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의 채용 과정에 부모 찬스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장남은 지금 다니는 세종시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도 국책연구기관 최소 2군데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합격을 했고요. 심지어 그중에 한 곳은 2023년에 지원을 하고 또 2025년 작년에 또 지원을 했는데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는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자료를 갖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당시 합격자 중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부터는 최하점을 받았는데 내부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아까로 채용된 분도 계십니다. 채용 당시에 공교롭게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후보자와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녀 채용 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재설기 부모라는 명칭, 이 떠오르는 후보자의 행적을 비춰봤을 때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고 이를 모두 또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펜탄스 청약 관련해서 또 후보자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시 후보자 장남 차량의 후보자 자택 또는 소위 장남의 신혼집으로 보이는 용산구 소재 아파트 출입 기록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급여 내역서는 지금도 위장 진입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도 일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다 하면서 인사청문위원이 괜히 후보자 자녀의 사생활이 궁금해서 자녀의 자산 정치과 시험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롯한 배우자의 부모 찬스가 없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로또 청약 과정에서 어떠한 기위가 없었는지 확인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간사님께서 후보자를 좀 더 설득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이 조속히 제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시간인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수현 간사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태호 간사님께서 자료 제출을 위해서 많이 쓰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몇 차례 말씀해 주셨고 당초에 합의사항이 15일 우리가 17시까지 15일 17시까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전체회의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이제 19일로 진행을 한 것이죠. 근데 중간에 자료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187건을 요구했는데 15%만 제출돼서 아마 역대 청문회 기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청문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정태호 의원님께 간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자료라고 해서 온 것이 어젯밤에 도착한 18건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요구한 핵심 자료가 아니고 변죽을 울리는 자료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회세를 냈냐 했더니 정회세를 냈다. 그러면 그 정회세는 아이들이 17세, 19세 이럴 때 냈는데 누가 냈느냐? 부모하고 자금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또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변죽을 울리는 자료만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냈다 하더라도 정태호 간사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20일 날 하자 또는 19일, 20일 이틀 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을 19일 날을 꼭 해야만 한다. 19일 날 그건 양보를 못 한다고 하셔서 일정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입장은 뭐냐? 자료를 내야 됩니다. 자료를 받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맹탕 껍데기 언론에 나온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청문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혹만 언론처럼 제기할 바에야 국회 청문회 또 뭐하러 하겠습니까? 언론이 이미 100건 이상 단독 보도를 낸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바쁜 상황인데 자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식적으로 그 의혹이 사실인지 또는 사실이 아닌데 후보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제가 오늘 또 역사적인 순간들을 또 이변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어요? 이미자 위원장님, 그러니까 박수영 간사님, 우리 여기 김태년 의원님 5선이신데 의원들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100% 만족하고 윤영석 의원님 만족하고 인사청문회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제가 발언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들어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도 그랬고요. 그 전에 한덕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통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인사청문 날짜가 정해지고 후보자 출석한 다음에 자료가 미진한 거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후보자에게 그때 확인하고 자료를 오후 몇 시까지 갖다 달라.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 적어도 경기도에서 수없이 했잖아요. 인사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자료 제대로 제출하셨었어요? 안 하셨잖아요. 본인도. 예? 뭘 다 냈습니까? 예? 제가 그때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간사님. 후보자 출석시킨 다음에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몇 시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없는 자료인지 여기서도 다 확인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인사청문 날짜 잡아놓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인사청문 날짜를 조정하겠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이세요. 아니 그때 여당일 때는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권영세 의원님 자료 만족하고 인사청문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잖아요. 자, 김영환 예? 의원님. 후보자 의사 진행 세우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후보자 출석시키고 자료 요구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시자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혜훈 후보자에게. 그리고 자료 요구할 것도 많아요. 출석시킨 다음에. 아니 제가 무슨 예의를 어긋났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보자 세우고 자료 요구 계속하고 확인될 때까지 날밤을 세우든 어제든 인사청문회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이 광경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요구를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꼼꼼히 적격한 후보인지 아닌지도 국민의 판단이고 우리의 노력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세 의원님께서 또 지명을 받으셨으니까. 님이 난데없이 제 이름을 불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제가 청문회를 받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장관 청문회를 받아본 사람은 제가 유일한 것 같은데 저는 당시에 그 자료 제출을 한 65%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체로 장관들에 대해서 한 65%는 좀 맞춰달라 그래가지고 부처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영환 의원님 뭐 70몇 프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20%도 채 안 됩니다. 이게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대개 한 20%대 수준에서 이 자료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그 무슨 청문회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까 청문회 자리에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은 뭐 언제까지 보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는데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부족한 자료고 또 충분히 그 낼 수 있는 자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내는데
그때 청문회 일단 시작한 다음에 내달라고 그러면 그거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언제든지 지금 뭐 입장을 수시로 바꿔왔는데 거기서 청문회 때 무슨 뭐 본인이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과거 강선우 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이 갑질 정도만 가지고 바로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갑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갖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청문회 그 이 자리에 쓸 게 아니라 수사기관 그 경찰서에 지금 출두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우리 당에서 뭐 아마 3번 의원을 시켜줬다고 우리 당의 뭐 검증 능력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계셔서 그런지 그 뭐 죽으라고 지금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덜렁 청문회를 열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례적이지만 우리 이 박수영 간사께서도 이게 청문회 일정을 협의하면서 이게 15일까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이게 좀 안타깝게도 실현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뭐 청문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쌓여지면은 당연히 청문회를 해야지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국혁신당인가요? 어떻게 이름을 모르겠네요. 우리 차규근 의원께서도 자료가 영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물 자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선 그 전에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제 밤에 온 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라? 어제 밤에 자료라도 제대로 왔으면 오늘 아침에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증여세 납부 현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또 이 재설기 얘기를 하셨는데 차규근 의원님도 이게 아버지가 냈으면은 그 뭐 저기 아들이 증여세를 낸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증여세 자체야 우리 국세청에서 우리 얼마나 철저한데 안 받아가겠어요? 받아가긴 받아갔을 텐데 누가 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입증할 수 없는 자료를 내놓고 다 냈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물론 뭐 자료 중에는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뭐 금융 거래 자료 일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도 받아보니까 그래서 속으로도 저도 그 장관 후보자 시절에 뭐 이런 걸 요구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못 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는 못 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본인 아까 우리 박수민 의원 얘기하셨듯이 본인 애들 졸업장 내라는데 졸업장도 안 내고 뭐 이런 식의 거는 틀림없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문회 네, 이소영 의원님 먼저 손 들으셨으니까. 솔직히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9시에서야 뭉탱이 이 자료들을 제출했길래 저도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가 저 자리에 나오면은 호되게 따져 묻고 후보자의 태도 그 자체를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출된 자료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오늘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서 저도 질의서를 이렇게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이번 청문회는 여야를 떠나서 엄정한 잣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당 의원인 저도 생각이 많고 심경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가 시작되면은 야당 의원님들 이상으로 날카롭게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청문위원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십니다. 우리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엉뚱한 핑계로 자료 제출, 기본적인 자료 제출 거부한다면 그 모습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의혹을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우리끼리 자료가 뭐가 제출됐니 많이 이렇게 몇 시간씩 따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판단으로 청문회를 하고 말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그 권리를 박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드리건대 지금 청문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인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야당 간사님께서 취합을 해주시고 그것을 오전 중에 후보자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오전 중에 충실히 제출되지 않는다면은 오후에 여든 야든 우리가 다시 한번 청문회 진행 여부를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흔히들 야당의 무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야당의 무대라 그러겠느냐? 그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기 어렵다고 야당이 판단하겠느냐? 본질은 청문회를 하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자가 본질이 되어야죠. 이 청문회가 부신명탕이고 의례적인 통과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후보가 만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야당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자체로 국민에게는 모욕이고 국회에게는 모독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 이 청문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우리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죠. 후보는 의혹 자판기, 비리 종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무슨 하자 엑스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하자입니다. 1월 1일부터 18일까지 어제 밤 8시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저에 있는 104, 1년 번호 104. 이게 언론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해운 후보와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가 104건입니다.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독 기사가 104건이나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이후가 버금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하자가 첫 번째 사유죠. 우리 언론에 우리 대국민들에게 야라는 그 한마디가 나올 때 그만뒀어야죠. 제가 그 숱한 보좌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휴대폰에 의원 이름이 뜨면은 손이 발발 떨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정도가 심한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자료 제출을 하는데 다들 의원님들 지적하시면 이게 어젯밤 9시에 오면은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것도 겨우 18개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정의세를 냈다는 사실만 있지 무슨 돈으로 누구 돈으로 정의세를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후보가 절세 기술자인지 탈색 없어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고소 고발하겠다고 사과를 했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죠. 후보 이런 자세 보셨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고소 고발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는 후보를 보셨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회가. 장관 부적격 요소를 완벽하게 3박자를 갖춰버렸습니다. 이런 3종 세트를 그냥 갖췄어요. 의혹은 양과 질에서 전례가 없고 말이죠. 그거에 임하는 후보의 검증받을 자세는
알다시피 이렇게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파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파도 문제투성이다. 그래서 이런 후보에 방탄할 게 있지 이런 후보까지 방탄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선택지는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우선 대통령께서 실온과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한 인사인데 그 취지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았다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당혹스럽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또는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저희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매우 또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또 법률에 의해서 지명을 하고 국회에 검증을 요구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국민을 대리하는 우리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우리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법적인 또는 비도덕적인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단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절차는 절차대로 국회의 일을 따박따박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2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자료 제출 부실의 문제고 하나는 이제 일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료 제출 부실 문제 우리로서도 되게 너무 늦게 내거나 또 일부 부실하게 낸거나 이런 거 저는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고발 운운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심하게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후보 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같은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이렇게 완전 기약 없이 보이콧하는 상황이 저는 전례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이렇게 깨는 경우는 없었다 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아까 그 언급을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때,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는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당시는 여당이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 인사청문회가 사생활 검증 신상털기로 변질됐다. 인사청문회법에도 제출 예외 사유가 있다. 자료 미제출이 곧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야당 민주당에게 맹공을 퍼부었거든요. 그게 그냥 한 1, 2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는 이혜원 후보자를 무조건 오케이 할 생각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제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게 충족되는 거냐? 그 기준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왜 못 내는지 실제 자료가 없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호응에 소리친다고 자료가 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일정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료 제출을 이유로 계속 우리가 연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아까 우리 이소영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몇 시까지라고 시간을 정하든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역대 청문을 받았던 후보자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크게 그게 미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뭔가 기준점을 또는 시한을 정해줘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결국은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후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아예 그냥 막자 또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청문회를 거치지 말고 가는 게 대통령의 인사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정략적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지를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전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준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이게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향후 일정을 얘기를 해줘야 제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기약 없이. 예, 윤영석 의원. 예, 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또 기획재정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참 그 시끄러운 그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참 엄청난 하루에 매일 뭐 여러 건씩 이 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우리 국회의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여야 가리지 않고 이걸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꾸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뭐 그런 행태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행태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자꾸 그 지금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안 내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걸 합리화하고 또 옹호하고 방어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얘기다 이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따져야 되고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낸 그 자료도 맹탕이에요. 사실 맹탕. 핵심적인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서초구의 그 반포동인가요? 그 아파트 그 이제 고가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것에 대해서도 장남을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제 거주지를 밝히면은 되거든요, 그게.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를 들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또 교통카드 그런 내기를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자료만 내면은 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그걸 일체 내질 않아요. 그리고 2016년도 그 KSM인가 거기 정리받은 그 내역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자제들이 삼형제가 10대, 20대였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서를 어떻게 냈는지 그 금융인간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노릇을 냈는지 일절 내질 않아요. 자료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원천적으로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콧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놔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 앞에서 검증을 하고 과연 이분이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내놓는데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빨리 핵심적인 자료를 내놔라. 그걸 내놓으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놓잖아요 지금 자료를.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자꾸 그 후보자를 옹호하고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과거에 뭐 다른 후보자들도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가 점점 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 우리가 의무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이 여야가 같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죠. 그런데 이 의사진행 발언이 검증이냐 청문이냐 그렇지 않죠. 회의를 연 지 1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하고 있는데 후보자에게 따져 물어야 될 사항을 지금 위원장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는 것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후보자를 출석시켜서 왜 자료를 안 내는지, 그 자료는 언제까지 낼 것인지, 왜 또 그동안의 해명과 지금이 앞뒤가 다른 것인지, 또 왜 국회의원은 고발하겠다고 한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야가 청문회를 하냐 마냐를 가지고 논의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후보자를 직접 불러서 왜 이 자료를 못 내느냐라고 따져 묻고 자료를 받아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후보자를 출석시켜서 이런 문제부터 다 따져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우리 국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이제 중지하고 후보자를 출석시켜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 박성훈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후보자 지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습니다. 본인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저는 청문 방해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국민의 선량한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자료나 그 본인의 소명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폭언, 갑질, 뇌물, 부동산, 투기, 또 거기에다가 부정 청약, 부모 아빠 찬스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해운 후보자 지명 이후에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본인의 가족들, 이제는 미혼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준 공직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의 초대 장관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현 후보자는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이게 통과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자리의 수장으로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왜 상식적이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장남의 입출 증명서, 또 다양한 카드 사용 내역서 등 이러한 차량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청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맹탕 청문회, 그리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면죄부 청문회,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물론 본인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송곳 질문을 통해서 해소해야 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이종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요. 지난번 저희들이 합의한 인사청문회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자료 제출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후보가 그런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면피용 청문회로 하루 버티자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과연 그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애초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국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론이 이해운 후보자를 뭐라고 합니까? 의혹 백화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후보자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후보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갑질 끝판왕이다.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졌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사익 추구 전문가 아니냐. 이런 비판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합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뭘 보고 이혜원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과연 이런 분에게 나라 곳간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합인사, 실용인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공정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박탈감은 이미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엘리트 계층 그리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자정 능력과 윤리성,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 과연 이혜원 후보자가 청와대 눈높이는 충족하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로 국민을 존중한다면 국민적 의혹에 대해 먼저 분명한 해명과 충분한 자료 제출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뒤에 숨어서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경찰, 검찰, 국세청 모든 검증기관, 권력기관과 각종 검증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채 야당과 국민에게 청문회에서 문제를 찾아보라고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청문회는 검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평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 그래 하십시오. 두 번 했잖아요. 하십시오.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혜원 후보를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임명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켜주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저는 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국민에 대한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영종도 정려세, 뭐 미납 의혹, 부모 찬스, 병력 특례, 대부업체 투자 의혹, 가족 회사 특례 의혹 이거 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목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안 내니까 잘 안 내니까 그럼 여당 간사가 네가 좀 독려를 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저한테 주신 거고 그래서 다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보니까 제출 곤란한 것도 있어요. 청약 당시 제출 서류 일치했는데 보니까 국토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없는데 어떻게 제출합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다 제출했어요. 문제는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부실한지를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후보한테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자료가 부실하니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구체적인 자료라는 거는 후보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끼리 팽날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후보를 불러가지고 자료 같은 지금 부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필요한 자료를 후보한테 직접 요구하십시오. 그래 놓고 시간이 도저히 없으면은 또 오늘 하루 종일 하다가도 안 되면 다시 일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지금 일정을 논의하자? 제가 어떻게 한사로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후보한테 요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조정해 준다? 그 절차상으로 맞지가 않죠.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거는. 그러니까 위원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속 자료 말씀을 하시니까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실하다라는 그 지점은 후보한테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는 그 절차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후보를 정태호 불러가지고 간사님 진행해 말씀 주십시오. 잘 들었고요. 그 천하람 위원님 손 들었는데 천하람 위원까지만 하시고 똑같은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유 또 기회 잠깐만요, 주셔서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짧게 그럼 예, 저도 박대출 짧게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대출 잠깐. 예, 그럼. 아, 예. 해주시죠. 예. 그 방금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뭐 대부분 됐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오늘도 구체화돼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직이 아니라 원펜타스를 지키겠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청문회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펜타스 청약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가 위장 전입, 위장 미혼한 게 아니었다면 아까 존경한 차기훈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자녀가 실제 어디에 거주했는지 차량의 입출입 내역이나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 이용 내역이나 이런 거 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계속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운 후보자는 장관직보다 100억대에 이른다, 뭐 90억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원펜타스 집을 지키겠다라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저희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겠는가. 저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태호 간사님 포함해서 여당에서도 제대로 된 청문회, 핵심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해놓는 청문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집을 장관직보다 더 지금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이 자리에 입장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냈습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증여세를 냈으면 그걸 누가 정확하게 냈는지 부모 찬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후보자에게 확인도 하고 필요한 공방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목록만 대충 맞춰가지고 최소한의 내용 내고 자녀 배우자 거는 개인정보 동의 안 해주니까 못 내겠다. 저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청문회 열고 후보자 불러가지고 따져 물어보자. 저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여당 의원님들께서 뭐 해명 기회 안 주자는 거냐.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 사퇴도 안 하고 청문회까지 온다는 게 저는 사실 잘 믿기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내야 되는데 아직 장관직도 지키고 부동산도 지키고 자녀들의 찬스도 다 지키고 증여했던 가족들의 뭐 더러운 건 하나도 밝히기 싫고 오늘 시간만 때우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거에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께서도 아니 이런 사람 이거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핵심 의혹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안 그러면 이 상임위장에 못 들어온다라는 걸 좀 더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박대출 의원님 마지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훈 의원님. 제가 간단히 정리 좀 할게요. 제가 그 위원장님하고 여야 두 분 간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 문제가 검증에 어느 정도 어려운 수준이냐, 아예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지금까지 자료 안 낸 후보가 뭐 한둘이냐, 그런 기준을 여기에 지금 이해운 후보하고 적용할 그런 후보는 아니라는 거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의혹이 104가지라고 단독 기사가 104가지 그러는데 이런 특종 후보, 언론사에 제공하는 후보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내려면은 아까 이런 밤 9시 주는 이런 자료 가지고 못 찾아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찾아내려면 이거 하나 찾는데도 신의 한 수가 필요한데 신의 백수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료를 지금 추후에 제공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청문회를 내용을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주시고요. 필요한 정말 100번 양보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되면은 그걸 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까 천하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여기까지 온 게 지금 믿기지 않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당혹스럽고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갑질 하나만으로도 지금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유인태 선배님께서도 딱 두 글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된 거는 탐욕이다. 이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제는 임명도 못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으면은 제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1번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굳이 1번으로 지금 못 끝나겠다면 100번 양보해서 2번으로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았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도걸 의원님.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여하튼 국민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후보에 대한 어떤 도덕성 문제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건 의혹에 대한 어떤 진실을 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실을 규명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아마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잖아요. 제출이 됐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개인 정보라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료에 대한 어떤 확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당사자의 입장과 소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걸 들어보고 나서 그 연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더 국회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과 그런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는 그걸 겁니다.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나 기획예산처가 신설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칭으로 예산처가 아니고 기획처입니다. 이 나라의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이런 거를 지금 도모하고 구상하고 그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는 누구도 좀 가보지 않는 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의 경제 어떤 좌표를 설정하는 이러한 역할이 좀 무엇이고 또 후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하면서 또 향후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또 모으고 형성하는 그런 학습의 기회도 저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이제 그런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청문회가 후보자를 모시고 바로 좀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 청문회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열릴 그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20일 날 청문회가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20일을 주장했고 여당의 간사님께서는 19일 오늘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19일 하루 정도 갭이 나는 거죠. 그 19일로 땡겨주면서 거기서 반드시 자료 제출 관련돼 갖고는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여당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여야가 간사들끼리 서로 신뢰 속에서 이 부분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의원들 간의 어떤 자료 관련돼 갖고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규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지난번 의결할 때는 조건부로 일정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당 정태호 간사님과 박수영 간사님께서는 이제 곧 오찬이 시작될 텐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 위원장 생각은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